안녕하십니까. 벌써 6주차네요. 오늘 6주차는 5주차까지는 좀 이론 배경을 해서 조금 느리게 나갔어요. 근데 6주차부터는 좀 빠르게, 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섞어서, 좀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진행할 것은 페이지 13페이지부터 1장, 2장을 오늘은 1교시, 2교시에서 1장, 2장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1장을 중심으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하긴 했지만 이 책 내용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책 내용은 이 개념을 막 섞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헷갈릴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개념을 다시 분류해서 첫 시간에는 그 다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째 시간엔 나눠서 이제 다양성,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참고로 책을 읽으시되 제가 강의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13페이지부터 13페이지부터 1교시는 32페이지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35페이지부터 이제 50페이지죠. 59페이지 정도까지, 오늘 2장까지 해서 이번 주는 1장,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종교 쪽을 한 2주간 할 건데요. 문화와 종교. 여기서는 5장이 될 거예요. 5장이 있는데, 제가 요거대로 안 하고, 5장에 있는 내용은 뭐, 천주교, 개신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불교는 약간 이렇게 섞어 놨는데요. 제가 요걸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여러분한테 2주 정도, 책에 있는 내용 포함해서 2주 정도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상황을 봐서 토론을 진행할지, 아니면 또 코로나가 또 진행이 되면 제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 이거에서 좀 특강으로 해서 상황 봐서 제가 한 2주 정도는 여러분 얼굴을 뵙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제가 짰는데 저편성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휴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여러분 그 6주차 요 강의 들을 때쯤이면 제가 공지사항에다 조편성한 것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쪽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미리,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미리 좀 여러분이 조금 적어 오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바로 제가 문화에 대해서,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화적 차이라고 우리 첫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 문화적 차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 했어요? 문화는 보편성 플러스 다양성, 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는 왜 나타날까요? 보편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양성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성이 나타나는 그 사례들이 있죠. 보편성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문화의 속성에서 나왔죠. 뭐 공유성, 학습성, 그 다음에 뭐 축적성, 뭐 유기성, 전체성, 변화, 변동성, 뭐 이런 거는 거의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사례도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지리방에다 많이 올려주시던데 그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꾸준히 보거든요. 보고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자꾸 뜨면 제가 이름이 익숙해지면 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얼굴을 못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좀 성의 있게 이렇게 좀 적어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나타나는 사례. 요거를 한번 적어 올려주시고. 자,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다양성을 얘기할까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때는 보편성보다는 다양성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양성이 차이가 왜 나타날까? 이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인문 환경 또 뭐 종교 때문에 나오는 또 음식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음식 차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7주차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는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반추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뭔 얘기를 할까? 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순서대로 했는데 설명은 이대로 안 할 겁니다. 뭐 다문화에 대한 3가지 관점, 또 문화 다양성의 개념,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논리, 문화 다양성의 이론적 접근, 그 다음에 다문화 이론의 유형,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의 전개와 발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화 다양성은요, 주제 시간으로 저쪽으로 다 남겼고요. 다문화의 3가지 관점, 다문화를 보는 3관점 있죠. 그 다음에 다문화 이론의 유형, 또 뭐 정책의 유형, 요거는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순서는 이대로 하지 않지만 이제 이 얘기는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여러분이 좀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뭐 문화 다양성, 다문화, 뭐 그게 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죠? 그러나 이거 여러분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다문화라는 개념과 문화 다양성 개념은 달라요. 그거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물론 뭐 다문화 사회가 됐으니까 문화 다양성이라는 현상이 생겼구나, 이렇게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는 요 다문화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런 얘기는 사실은 개념 구분은 뭐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걸 그냥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려야죠. 다문화는 그냥 좀 움직이지 않는 특수한 양상, 그걸 뜻하고요. 문화 다양성은 우리가 보는 그 보편적 특질 있죠. 문화의 보편적인, 아까 보편성, 특수성 얘기했잖아요. 그 보편적인 거에 뭐라 그랬어요? 문화는 생성하고 성장하고 관계를 맺고 또 소멸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역동성, 그래서 어떤 변화와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거, 이걸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다문화는 약간 정적이고 문화 다양성은 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좀 역동성, 그래서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속에 다문화는 뭐예요? 그냥 여러 개 한 사회 내에서 여러 개 개별 문화들이 막 섞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 간에 갈등과 투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화 다양성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갈등과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성 있게 정반합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운동성을 지니고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향해서 나간다. 이게 이제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회 내 같은 공간에서의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러나 문화 다양성 어때요? 그런 모든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고, 그런 것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문화 다양성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좀 다문화는 어떤 특정 시대의 문화적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면, 문화 다양성은 항상성 또 초시대적 사회적인 그런, 사회는 변하잖아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성을 가졌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다문화와 문화의 다양성은 이렇게 다르다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 다문화가 약간 정적이라면 문화 다양성은 어떻다고요? 약간 동적이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다문화가 어떻고 문화 다양성이 어떻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다음부터 설명드릴 것은, 지금 먼저 다문화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화 다양성, 약간 역동성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문화 사회의 의미가 그러면 뭔 뜻이냐? 우리 여러분 다문화 이러면 다양한 인종, 또 종교, 또 왜냐면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으니까 언어도 다르겠죠. 이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다문화나 또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좀 습득이 빨라요. 어떠냐면 세계화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통, 통신, 또 정보화. 그러면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어때요? 나라별로 되게 활발해졌죠. 그동안에. 그러면서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990년대 말만 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38만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2014년, 지금은 200만이 넘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2014년 기록으로 봐서는 한 156만 정도, 그 정도인데, 지금 200만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노동력,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하시고 또 가고 이런 거 많이 있죠. 또 어떤 게 일어났나요?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주민, 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또 유학생,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분들의 증가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글로벌 시대,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시대에는 그 문화 다양성이 사실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 문화 다양성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말한 대로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이런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약간 낯설고 이질적인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냥 낯설고 이질적인 거, 이런 낯선 타자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면서 우리가 그런 낯선 타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름하여 거의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죠. 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죠?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외국인들 볼 수 있죠. 그죠? 또 우리가 TV를 보면 외국 국적 소지 연예인들이 엄청 많죠. 그죠? 지금 뭐 누구누구 이름 안 돼도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외국인들 나와서 우리나라 한국말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 많이 나와서 인기도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래 학생들을 보면 지금 외국인 학생이요. 지금 우리나라 유학 온 학생들이 지금 뭐 1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가 풍속도도 바뀌고,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민대 같은 데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사우디 클럽을 2010년도에 만들었고, 또 무슬림 학생을 위한 기도 공간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연대, 경희대 같은 데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들의 문화에 맞게끔 이제 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들을 위한 또 외국인 기숙사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것도 별도로 국제관이라고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한양대도 2013년도에 무슬림 학생을 위한 이제 할랄 푸드 코드를 이제 설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필리핀 국립대학은요, 제가 2000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거기는 원래 전통형 캐톨릭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무슬림을 위한 큰 그 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캠퍼스 한가운데다. 그래서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가 2000년인데, 그리고 또 뭐 캐톨릭 그거는 당연히 있고요. 이 성당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는 굉장히 그 전에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위한 이렇게 맞춤형 도미토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다문화로 조금 늦었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이렇게 외국인을 참 흔하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이것이 뭐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좀 많이 인식의 폭도 넓히고 증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 발전을 좀 발전시키는데 창의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농촌이나 뭐 그 다음에 보통 3D 업종이라고 하는 데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 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측면 다음엔 또 뭐가 있나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어와 가치관, 생활,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한 또 이해 부족, 우리 일단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피부색이나 언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는데, 편견과 차별,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요? 그렇잖아요.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하고 좀 어렵게 살고 좀 못 산다 이러면 괜히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내려 깔고 좀 깔보는 듯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충분하게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요.
또 뭐 언어 능력 뛰어납니다. 머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 이제 자란 환경이 틀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제 그런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죠? 타문화에 대한 뭐 이해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 아까 다양성 그런 거에 대한 관용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 있잖아,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 지금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제 갈등이나 예방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권리 보장, 또 편견과 차별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미약합니다. 뭐 6개월 있으면 전부 또 다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여권 도장 찍어오게 하고 이런 현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과 그 다음에 뭐 역기능, 순기능 또 우리가 이런 해결 방법의 뭐 당연한 수준에서 그냥 한번 본 거죠. 그래서 깊이 설명 안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을 보는 우리 관점에는 뭐 세 가지 관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굳이 세 가지 관점 뭐 표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다문화 이러면 다문화 이러면 우리는 그냥 해외 뭐 필리핀 사람이나 저 베트남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그래서 다문화 가족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주민 관련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증가를 보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문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주민 관련해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타문화, 다른 문화 이렇게 보는 거죠. 서로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걸 구분해 놓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문화 이렇게 표현하는 관점이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에다가 그냥 다양한 문화 그래서 앞에다 멀티 그래서 그냥 그걸 다문화 이렇게 보는 거. 굳이 뭐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해서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뭐 다문화 이러면 그 맥락에 따라서 다 이렇게 뭐 그래 첫 번째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굳이 구분을 해서 뭐 요소가 어떻고 뭐 여기 18페이지에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거는 글을 읽다 보면 이 다문화를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는지는 그냥 쭉 읽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무슨 큰 이론적인 관점이 있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구분도 뭐 하니까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문화주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다문화를 어떤 유형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뭐 다문화의 이제 뭐 이론적 접근에서 다문화주의 유형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문화 다양성하고도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다문화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문화는 약간 정적인데 그 문화 다양성은 약간 동적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약간 같이 포함해서 그 유형을 설명할 때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뭐 조합주의, 뭐 진보주의, 뭐 이렇게 설명한다. 뭐 급진적 다문화주의, 그다음 연방제적 다문화주의,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뭐 책에 보면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거기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라는 거는 그냥 그래, 문화 다양성 허용하고 또 소수 집단도 인정할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주류 사회에 여기에 근거해서 너희 따라와야 돼,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뭐 그냥 쭉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에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따라와야 돼. 요게 이제 조금 개인적 의미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게 되게 훌륭한 가치잖아요. 근데 여기 또 정치적 의미로 가면 달라져요. 제가 요거는 2째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요것도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합적 다문화주의도 여기서는 뭐 한 패러그램을 설명을 했는데 딱 한 줄이에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에서 좀 더 나가서 지혜 균등뿐만 아니라 결과에 평등 지향하는 거 있죠. 이게 조합적 다문화주의, 그죠? 그래서 그게 결과에 평등 지향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이제 뭐 진보적 다문화주의인데, 이거는 다문화 시대에 살면서 기존의 문화나 언어나 규범, 가치 이런 거 거부하고 부정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생활 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추구해 가는 거, 이거를 이제 급진적 다문화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것도 여기도 한 프로그램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이 2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연방제적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뭐 말 그대로 연방제 여러분 아시죠? 그냥 지역적으로 민족 집단을 그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그냥 자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적 자치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그냥 연방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각 주마다 독특한 주 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대표하는 연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는 대신 그 각 지역의 자치성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연방제 다문화주의는 이제 그런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또 한 패러그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를 또 책을 읽어보면 또 뭐 한참 괜히 또 헷갈릴 것 같아요. 더 이게 논문식으로 뭐 이렇게 대충 쭉 써가지고 난 그렇게 뭐 섭렵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나와서 제가 그냥 여러분 좀 알고 쉽게 하라고 2줄씩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제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면 책을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뭐 좀 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책의 유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문화나 우리가 이제 문화 다양성을 하는데 어떤 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정책 유형에는 이제 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한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멜팅 폿이라고 용광로 이론이 있고요. 모자이크 이론이 있고, 또 우리가 용광로 이론을 조금 수정해서 나온 샐러드 볼 이론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 한 페이지 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냥 두 줄씩만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여러분은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용광로 이론하면 되게 이제 뭔지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떠해요? 그 역사를 보면 그 막 다른 나라 그 몽골에 먹히고 막 이래도 결국 어때? 한족 문화로 가죠. 한족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이 융합이 되죠. 그래서 더 유나이티드 차이니스예요. 그죠?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민족이 융합돼서 융합이 돼가지고 미국적 정체성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 민족이 해서 용광로식으로 멜팅 포트에서 막 녹여서 미국적 정체성을 딱 나타나는 거. 이걸 용광로 이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이 많이 온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정체성 다 포기하고 주류 문화, 그러니까 용광로죠. 거기에 융해돼서 어떤 미국적 정체성 나타내는 거. 이걸 용광로 이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이론은 뭐냐? 요거는 이제 이민자들이 모여서 그냥 각자 색깔을 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자이크. 이런 거를 다 완성해서 요게 이제 어디냐면 캐나다 쪽에서 이제 이런 게 많죠. 캐나다식 모자이크. 그래서 유래해서 우리가 모자이크 이런 거예요. 요 말뜻 아시겠죠? 쭉 설명하면 뭐, 캐나다의 존 머레이 기본이 1938년에 캐나다식 모자이크를 설명했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유래된 이런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민자들이 주류 문화에 융합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유지하면서 그런 것이 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해서 하나의 그런 사회를 형성해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볼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용광로, 멜팅폿, 그런 것은 시대착오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샐러드이죠. 샐러드 바에 가면 여러 가지 샐러드 제도로 있죠. 그런 조화로운 통합, 재료를 막 버무렸지만 조화롭게 통합이 돼서 하나의 샐러드 볼의 형태를 가진다고 이제 말하는 게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멜팅 폴 이론을 비판하면서 수정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세 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다문화주의 정책 유형은 우리가 아까 지금 세 개를 설명을 했죠. 용광로, 모자이크, 샐러드. 이거 요약하면 그거죠. 용광로는 뭐예요? 동화주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는 통합주의고, 그 다음에 샐러드는 다문화주의죠. 그죠? 다양하게 조화롭게. 이거 다문화주의잖아요. 세 가지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통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동화주의, 통합주의, 다문화주의. 아니, 교수님 이거 말고도 난 더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동화주의는 아까 이론의 멜팅폴 이론이고, 모자이크 이론은 통합주의고, 다문화주의는 샐러드볼 이론의 이렇게 그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 동화주의, 통합주의, 다문화주의 말고도 다문화주의가 실현되는데 내 생각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항상 올리는 데 있죠? 거기다 적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정답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질의 드린 거를 10분 정도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 번씩 적어서 한번 올려주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지금 13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장을 그냥 제가 다 통틀어서 5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